항상 심리를 해보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대부분 부모들이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많이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하는 상태에서 네. 이제 도둑이 일어나요. 돈이나 이런 걸 훔치고 그 다음에는 가출 그리고 약물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장 심해지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명숙입니다. 이혼 소송을 하면서 보면 이혼 소송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자녀분들도 그렇고 너무 많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어떤 분은 신경과약을 한 주먹씩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가끔씩 과호흡이 된 분들 진정시킨 적도 많았고요. 여러 가지로 많이 위로도 해드리고 그러는데 이 불안을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을까? 자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시욱입니다. 네. 네. 우리 김시욱 교수님은 제가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다닐 때 미술과 관련된 것에 관심이 많아서요. 특히 미술 치료가 있어서 예. 얼른 신청을 했었죠. 네. 그리고 너무 수업이 저에게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제가 이혼소송 상담하거나 하면서 정말 적용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모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쪽 미술치료 상담심리를 하시게 된지 언제부터 하셨어요? 얼마나 됐나요? 한지는 한 27년 정도 되고요. 27년. 27년 전에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아동 상담을 했는데 이제 그때 비행 청소년 위주로 상담을 했고 정신과에서 한 5년 정도 그리고 네. 그 이후로도 계속 이제 상담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렇게 네. 지내고 있습니다. 네. 가장 이렇게 강한 부분이 불안과 관련된 우울, 불안 이런 거와 관련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인간은 가장 중요한 주제가 공포거든요. 네. 감정 중에서 공포의 밑바닥에는 갈등이라는 게 있고 그 속에서 불안이라는 게 있어요. 네. 누구나 불안이 있는데 어떤 법적 문제라든지 이혼 가정 이런 쪽의 아이들이나 뭐 어른들, 부모들은 이런 부분이 더 노출이 심하기 때문에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부부가 갈등이 심하거나 폭언이 심하거나 폭력적이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거칠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이렇게 위축되어서 자기 방에서 안 나오는 애들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이어서 저는 그런 애도 봤어요. 내가 가장 원하는 거는 묻지마 살인을 가장 많이 해서 기록을 세우겠다. 그러면서 아주 사람 죽이는 것만 열심히 찾아보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내가 두려워서 못 살겠다고 얘는 자기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친구도 한 명 없다고 하는데 이런 애도 교수님의 치료 대상자 중에 한 명인 거죠. 그렇죠. 경로가 있다면 네. 처음에는 거짓말이 많이 늘어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많이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하는 네, 상태에서 네. 이제 도둑이 일어나요. 그래서 네. 물건 훔치고 이제 뭐 돈이나 이런 걸 훔치고 그 다음에는 가출 그리고 약물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장 심해지면 자기를 해치거나 타인을 해치거나 세상을 해치는 방화가 일어나요. 네. 그래서 그 정도 가면 심리적으로 타격이 많이 받아 봐야 되는 거죠. 부모들이 데리고 오는 자녀들은 주로 어떤 증세가 있어서 데리고 오나요? 학교에 안 간다든지 네. 아니면 학교에서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 네. 뭐 학교 또래- 애들과 그렇죠. 싸우거나 맞거나 때리거나. 그렇죠. 그런 그렇죠. 부분에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상담 의뢰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정도 증세가 나타나면 상담을 좀 받아라. 위험하다라고 하는 경계선이 있을까요? 평소에 아이의 기본 패턴이 있잖아요. 심리적 네. 기본 패턴보다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와요. 문을 닫고 안 나온다든지 네. 아니면 뭐 거칠게 욕이 많아진다든지 네. 아니면 학교를 안 간다든지 어떤 행동적인 주제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언어적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기본적인 해야 될 뭐 세수라든지 네. 기본 신변 처리가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가장 심한 정도가 되면 주로 뭐 심리학적으로는 시상하부에 대한 부분인데 시상하부에 있는 부분이 수면과 관련되고 식사, 뭐 성적인 주제, 감정적인 주제 그래서 자기 자신이 힘들어지면 먹는 거가 좀 타격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자는 거, 대소변에 대한 주제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주제 그래서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거나 갑자기 학교 가기 싫다 네.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부모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더 현명한 방법 같습니다. 그럼 뭐 여러 가지 학교도 안 가고 숙제도 안 하고 먹는 것도 다 싫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부모님들이 일단 뭐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걸 아이를 데려오시는 게 먼저 원칙이고요. 아이가 데려왔을 때 뭐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미술 치료에서도 도움을 줄 수도 네, 있고요. 항상 심리를 해보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대부분 부모들이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부의 갈등이 네 탓이라든지 아니면 네 책임이라든지 이런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가 사랑에 대한 부분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그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그 죄책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진솔한 대화가 또 제일 중요하고 아이가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있으면 이혼을 안 하죠.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부부간에 진솔한 대화도 안 되고 뭐 아이들 배려하기에는 자기들이 너무 지금 힘드니까 아이들은 방치되고 있고 여러 가지 불안 증세 나타나고 손톱 다 깨물고 손톱 깨물고 이것도 불안 증세죠. 맞습니다. 손가락 빨거나 손톱 깨물거나 네. 아니면 머리 뜯거나 네. 이런 것들 아니면 상처가 나는데 계속 긁거나 이 증세를 완화하기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치료만이 답인가요?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더 싶어요. 하죠. 예, 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는 10분 후에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10분 10분 후에 머리 뜯으라고, 10분 후에 뭐 끄라고. 그래서 10분 동안 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인지적 주제에서. 네. 그래서 하지 마라보다는 하라고 해야 되는 주제가 있고 네. 할 때 10분을 기다리는 주제. 예를 들면 10분 힘든 아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5분. 그래서 점점 시간을 늘려서 10분 동안 한다면 아이가 행동적인 부분에서 충동성이 조절되면서 자기 자신의 인지적 구조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네. 음. 제가 상담했던 케이스 중에는 아빠가 시키는 걸 숙제 먼저 안 했다고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강아지를 침대 위에 던지고 그다음에 아이를 없애버렸대, 강아지를. 그래갖고 이 아이가 너무 놀라갖고 울고 너무너무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아이가 이 쇼크가 너무 크다고 엄마가 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우리 미술실에서는 아이가 그림을 짓는다든지 네. 자기가 좋아하는 강아지를 던져버린다든지 그거는 자기의 대신물을 버렸다고 생각하거나 자기가 버렸다고 그렇죠. 생각하는 거죠. 예. 뭐 자기를 학대했거나 뭐 네. 그런 쪽으로 아이들의 이미지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외상적 경험이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사과의 방법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진실한 사과에 대한 주제, 네. 대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 개인의 성격적 문제라면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 부부의 갈등적인 주제라면 아이들 위해서 만약에 뭐 아버지 입장이면 아이하고 뭐 제 같으면 이제 뭐 모욕 같은 거 아이들하고 이제 옷을 벗고 네, 등을 네, 밀어주거나 네. 이렇게 인간적인 대화나 아니면 원시적인 문화에서 다루었던 그런 주제가 마음을 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는 지금 현재 지하에 있어요. 네. 근데 부모의 생각은 지금 한 10층에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이가 안 올라온다면 일단 부모가 내려가셔야 돼. 내려가야죠. 그래서 눈높이를 맞춰주는 주제. 그래서 아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욕망이니까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거, 그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충실히 잘 들어보고 그중에서 가능한 거는 같이 타임 있는 연습을 하는 거고 안 되는 거는 정확하게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시간이 투자돼야지만 사랑도 삭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부모들이 처음 부모가 되어봐요.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나는 정말 잘해준다고 사랑한다고 하는 건데 아이에게는 상처인 경우들도 있거든요. 아이들마다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이 다 달라요. 그래서 꼭 물어보셔야 돼요. 어떤 네. 아이들은 선물이 사랑일 수도 있고, 네. 어떤 아이들은 칭찬과 격려가 사랑일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함께 놀아주고 함께 어울리는 거. 어떤 부모들은 학원 많이 보내주는 걸 사랑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도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학대라고 생각하는 아이도 그렇죠. 있을 수 사람마다 있고 다 다르다는 다 거지. 다르죠. 그래서 한 번씩은 물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해주는 게 니한테는 사랑으로 느껴지는지.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불안 증세가 보이거나 그러면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도 받고 좀 치료를 하면 그 증세가 더 커지고 위험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 불안이 갑작스레 올라왔을 때 한 20분 동안 걷기를 통해서 한번 불안을 낮출 수도 있고요. 네. 눈동자를 이렇게 돌려도 좌우로 눈동자를 돌리면서 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을 지켜봐도 네. 불안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네. 호흡을 해도 불안이 떨어지기도 하고 네. 한번 인지적으로도 나는 이런 불안을 가지고 있네 라고 생각만 하더라도 떨어질 수도 있고 너 불안하네 라고 객관화시켜도 불안이 떨어져요. 내 안에 있는 나와 대하는 거죠. 그렇죠. 너 지금 불안하구나. 너 불안하구나. 너 많이 아프지 힘들지 위로해주고. 좋습니다. 예. 간단한 방법인데 의외로 효과가 좋습니다. 오늘 불안 떨어뜨리는 방법 또 갈등인 부모 아니면 그냥 건강한 가정일지라도 자녀가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